이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에 383페이지에 있는 메인 매출 전표 383쪽의 4번부터 매출 신용카드 영수증에 의한 카드 과세 유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9일 날 개인 김영철에게 상품 공급 대가 22만원. 여러분, 공급 대가라는 말은 공급가액에다가 부가가치세를 더한 것이죠. 합계 금액을 말합니다. 왜 카드 과세의 경우에 자료를 합계 금액을 알려주느냐 하면은 우리가 공급가액란에다가 공급 대가를 입력하도록 프로그램에 환경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공급가액란에다가 요거 입력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 자, 그래서 상품의 공급대가 22만원이라는 말은 공급가액 20만원에 부가세 2만원을 포함한 거예요.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하였습니다. 우리카드 가맹점 코드로. 그러니까 김영철 씨가 우리카드로 결제를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전표 입력해 볼까요? 예, 메인 매출 전표 11월 9일로 바꾸시고, 메인 매출 전표 11월 9일로 바꾸시고, 유형은, 자, 아까 세금 계산서 발급하면서 파는 것은 11번 과세 매출, 계산서 발급하면서 판매한 것은 13번 면세 매출, 매출 중에서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신용카드 발급하면서 판매한 거죠. 그게 바로 17번입니다. 17번 카과 매출은, 이게 지금 여기가 매출이잖아요. 네, 신용카드 매출 전표.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급하면서 판매한 거. 그 부분은 발급부는 17번 카과 유형으로 전표 입력해야 돼요. 자, 그래서 여기 17번이다. 그러면 카드사를 딱 물어봐요. F2 눌러가지고 우리 카드사 확인해 줘야 돼요. 그리고 또 한번 확인. 네, 품명에는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상품. 수령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공급대가 22만원을 입력하시면 엔터 치면 이렇게 나눠져요. 공급가액하고 부가세가 나눠져서 입력이 됩니다. 자동으로. 거래처는 코드란에 놓고 개인 김영철, 김영 입력해서 검색하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101번 김영철. 자, 신용카드니까 세금계산서가 아니죠. 전자세금계산서 아니죠. 그러니까 방향키로 그냥 지나가 버리시고, 카드로 돈을 받았기 때문에 분계를 카드 분계하시면 외상 매출금으로 분계가 일어날 거예요. 자, 4번 카드 분계. 자, 보세요.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이 증가했죠. 김영철 씨한테는 받았지만 우리 카드사에서는 아직 돈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아까 카드사 어딘지 선택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외상 매출금의 거래처가 우리 카드사로 자동으로 입력됐어요. 김영철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 상단에 있는 거래처와 하단에 있는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는 글자색이 달라요. 왜 우리 카드사가 파란색일까? 여기 있는 거래처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려고 해요. 여긴 달라야 맞는 거예요. 여기서는. 그 다음에 매출세액이니까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맞죠? 그러고 요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맞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384. 자, 이번에는 또 유형이 바뀝니다. 매입 관련된 세금 계산서래요.
매입 세금 계산서. 우리가 뭔가를 회사가 이제는 판 게 아니라 구입했다. 매입했다 이거. 그런데 전자 세금 계산서 또는 세금 계산서를 받고 매입했다는 거예요. 그게 매입 과세 유형을 번호로는 51번 유형입니다. 51번은 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으면서 매입한 거. 51번은. 그런데 세금 계산서 발급받았다고 해서 다 51번이냐? 그렇지 않고 세금 계산서 발급받고 수취라고 하겠습니다. 수취. 받았다는 뜻으로 수취.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매입세에 공제 가능한 거예요. 매입세에 공제 가능. 자, 여러분,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매출세, 우리가 앞에서 입력한 건 전부 매출 자료 입력했잖아요. 거기 부가세 예수금으로 분개해 놨지 않습니까? 그 매출세액에서 우리가 매입하면서 우리가 부담했던 매입세 이거를 빼서 납부세액을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는 것 중에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이 51번입니다. 그러면 세금 계산서 수취한 것 중에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것도 있겠죠. 접대비 목적으로 뭘 샀다든가 승용차 관련된 건이라든가 사업과 관계없는 것을 샀다든가 이런 것들은 매입세액 공제를 못 받습니다. 그것은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54번입니다. 54번. 그래서 세금 계산서 수취했다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 둘 중에 하나예요. 51번은 매입세 공제 가능한 거, 54번은 매입세 공제 불가능한 거. 그래서 세금 계산서 발급 수취했다. 세금 계산서 수취하면서 뭘 샀어요? 그러면 51번 아니면 54번으로 딱 둘 중에 하나로 나눠집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11월 10일 날 맘모스에서 상품을 매입하고 전자세금 계산서 공급가액 250에 세액 25만원을 발급받았습니다. 10월 4일에 계약금 20만원을 지급했었고요. 이것을 차감한 잔액에 대해서는 외상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외상 매입금이라는 거죠. 우리가 10월 4일 날 미리 줬던 계약금은 선급금이죠. 선급금. 선급금을 자산으로 잡았지만 오늘은 이제 상품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급금은 대변에 가가지고 자산 감소돼야 되겠습니다. 선급금 대변에 가는 분계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그리고 대변의 외상 매입금이죠. 부채 증가.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용은 그거예요. 상품을 우리 회사는 상품 도소매업이니까 상품을 사가지고 팔려고 사온 거예요. 그런데 20만 원은 10월 4일 날 계약금 지급했던 것이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다 이 뜻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입력합니다. 11월 10일로 매입 매출전표 날짜 바꾸시고 11월 10일 날 유형 매입입니다. 세금 계산서 매입이고 이것은 상품 매입 세액은 부가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1번 품명에는 상품, 네, 수량은 네, 수량 모르죠? 단가 모르고요. 공급가액에다가 250만원 부가세 25만원 나타나죠.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받았죠? 그러니까 1번 전자입력. 네, 분계는요 혼합으로 해야 되죠. 선급금도 있고 외상매입금도 있으니까 3번 혼합. 자, 우리가 매입이기 때문에 이 부가세 예수금이 아니라 이제는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 부가세 대급금, 자산입니다. 그리고 상품을 사면 차변의 상품이죠. 차변의 상품. 자, 이제 대변 세 번째 줄에 4번 대변, 아까 선급금 감소시켜야 돼요. 그래서 대변에다가 선급 해서 131번 선급금 하시고 금액은 20만 원이었죠. 예. 200 플러스 엔터. 거래처 맘모스 맞고요.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죠. 부채죠. 외상 매입금 대변에 4번 대변에 외상 매입금. 코드가 251번이죠. 얼마로 해야 돼요? 밑에 빨간 글씨로 있는 요 금액만큼이 외상 매입금이에요. 2550000 2550 플러스 마지막에 탭키 눌러서 거래처 맞죠? 차변 대변 275만 원으로 똑같이 대차 평균의 원리에 맞게끔 분계가 일어났는가 이걸 체크해야 됩니다. 네. 51번 과세 매입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11일 것도 같은 것 같아요. 자, 주식회사 맘모스에서 매입한 상품 중 일부가 불량으로 판명되어 반품하고 수정 전자세금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예. 대금은 전액 외상대금과 상계하기로 했습니다. 외상대금과 상계한다 그러면 외상분계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마이너스가 일어나요. 외상 매입금에서 마이너스, 부가세 대급금에서 마이너스, 상품에서 마이너스. 자, 11월 11일 날짜로 바꾸시고요. 11월 11일로 고치시고 유형은 51번 과세매입, 품명에는 상품, 수령 단가는 모르고요. 공급가액에다가 마이너스 20만원, 부가세 마이너스 2만원 나오죠. 거래처는 맘모스,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수정 전자세금계산서 1번 전자입력. 분계는 외상대금하고 상계하기로 했다 그러면 2번 외상분계 선택하신다 이 말이죠. 밑에 분계를 보세요. 자, 대변의 외상매입금 부채에서 어떻게 했어요? 마이너스 22만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만원. 차변의 상품 자산에서 어떻게 됐어요? 마이너스 20만원. 이렇게 마이너스가 일어났기 때문에 분계가 다 맞은 거예요. 외상대금에서 상계하기로 했다. 외상분계하면 밑에 분계 다 맞게 분계가 일어납니다. 자, 12일 날 거 보겠습니다. 11월 12일 날 3일 공업사에서 영업부용 승용차를 수리하고, 예, 승용차를 수리했는데 승용차 관련 비용이 이게 공제받을 수 없는 건데 이 승용차는 가로 속에 있는 걸 잘 보셔야 돼요.
998cc. 1000cc까지는 경차입니다. 경차는 매입세 공제를 해줘요. 1000cc까지는. 자, 그래서 이거는 51번 유형으로 해야 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았죠?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습니다. 수리대금은 다음 달 10일에 결제하기로 했으니까 이걸 외상분기하면 안 돼요. 상품이 아니니까 외상매입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혼합분계 해가지고 다음 달 11일 날 주기로 했으니까 미지급금으로 해야 돼요. 미지급금. 대변에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분계를 조심하셔야 돼. 외상분계하면 무조건 틀려요. 그래서 여러분 외상분계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재고자산, 상품인 경우만 외상분계 선택하세요. 제조업이면 제품, 원재료 이런 것만 외상분계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력해 볼까요? 승용차를 수리했죠? 수익적 지출이라는 건 뭐냐면요, 수익으로 보라는 게 아니라 비용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 수익적 지출은 참 용어가 좀 우리한테 좀 어려운데 비용 처리하라는 뜻이에요. 비용 처리. 그러면 승용차를 수리했다 그러면 비용 계정 과목 판매관리비 중에 뭘로 처리하느냐? 차량 유지비라는 계정 과목이 있어요.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야 됩니다. 이 5만 원은 매입세 공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입력합니다. 자, 11월 12일 날짜 고치시고요. 유형은 51번 공제 받을 수 있는 매입세금 계산서입니다. 품명에는 승용차 수리, 수량 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에다가 50만원, 거래처는 310업사.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받았죠? 1번. 분계는 혼합으로 한다. 혼합. 3번. 그래야 외상매입금이 안 돼요. 자, 차변의 부가세 대급금 매입세 공제 받아야죠. 자산 증가. 차변의 상품 이거 고쳐야 됩니다. 자, 우리가 이 매입 매출 전표를 입력하면은요, 무조건 상품이나 상품 매출로 분계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거래가 상품이나 상품 매출이겠지만 가끔 이런 것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상품이 아니니까 계정 과목을 차량 유지비로 고쳐야 된다 이거예요. 차량 유지비 800번대로 고치세요. 822번. 왜냐? 이 차가 영업부 차잖아요. 그러니까 판매관리입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와서 세 번째 줄에 대변에 다음 달 10일 날 결제할 예정이니까 미지급금. 코드는 253번이에요. 금액은 550 플러스. 탭키 눌러서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310업사로 되는 게 맞습니다. 차변 대변 합계 55만 원으로 일치했는지도 확인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11월 12일 거 입력했고요. 그 다음 11월 13일 거 보겠어요. 영업부의 전화요금 청구서이다. 작성일자 기준으로 입력하고 납기일에 보통예금 통장에서 자동이체 거래의 입력은 생략하라. 그러니까 자동이체 된 거를 회계 처리하지 말고 이 지금
전화요금을 누가 작성했냐면 KT 서대문 지점에서 작성했는데 이 작성 날짜 기준으로 하면은 우리 회사는 청구는 받았는데 돈을 아직 납부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금으로 처리하라 이 뜻이에요. 작성일 기준으로 처리하라 하는 말은 미지급금으로 해라. 미지급금으로. 통장에서 인출하는 걸 기준으로 하지 말고 청구서 작성일 기준으로 해라 하면 미지급금 처리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요 전화요금 청구서라든가 전기요금 청구서는 요 하단을 잘 보셔야 돼요. 이 청구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3조 사항에 따라서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입니다. 이게 전자세금계산서로 취급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세금계산서를 받고 그 다음에 요 부가세 전화요금에 대한 부가세니까 공제 받을 수 있고 그래서 51번 유형으로 해라 이런 뜻이에요. 이걸 세금계산서건으로 취급해야 돼요. 전자세금계산서. 그래서 전자입력도 1번 해야죠. 전자난도 1번 해야죠. 아시겠죠? 그래서 전화요금, 전기요금 청구서는 요 밑에 여기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 걸 꼭 읽어보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작성일자가 11월 13일입니다. 입력할까요? 11월 13일로 날짜 고치고 유형은 51번 유형이다 이겁니다. 품명에는 전화요금이라고 쓰면 되겠죠?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액은 그 청구서에 있는 공급가액 155400 입력하면 되겠네요. 155400 거래처에는 KT로 검색해 보세요. K 하면은 네, 주식회사 KT 있죠. 자, 이거 전자세금계산서이다 했으니까 전자세금란은 1번 합니다. 1번. 자, 분계는 미지급금으로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혼합으로 분계합니다. 3번 혼합. 네. 자, 그러면 전화요금이죠. 상품이 아니잖아요. 통신비로 개념 과목 이거 고쳐야 돼. 통신비로. 그래서 어느 부서냐면 영업부서의 전화요금이니까 800번대 814번. 자, 밑으로 내려와서 작성일 기준 13일 기준으로는 우리가 아직 지급 상태가 아니죠. 그래서 대변의 부채 증가 미지급금 처리합니다. 얼마를 미지급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이만큼이죠. 170940 탭키 거래처는 KT 맞습니다. 차변 대변의 합계는 179940이 돼야 되죠. 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요. 매입 계산서. 매입 면세다 나옵니다. 우리가 면세 매출은 13번이었죠. 유형이. 이거는 매입 면세 53번 유형에 해당이 되는데요. 53번 유형이 뭐냐? 계산서 수취한 매입이에요. 수취라는 건 받은 거니까 당연히 매입입니다. 계산서를 수취한 거래는 무조건 53번입니다.
아까 51번하고 54번이 세금 계산서 수취한 거라고 그랬죠? 그 중에서 51번은 매입세 공제 받는 51번, 공제 못 받는 세금 계산서면 54번. 자, 중간에 53번이 있는데 53번은 매입 면세라는 거예요. 계산서 수취한 겁니다. 계산서 수취했다 그러면 무조건 53번이에요. 자, 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매입 매출 전표 입력 시에는 유형이 틀리면 그 문제는 거의 다 틀린 거예요. 자, 11월 14일 거 볼게요. 회계부서 직원의 회계 실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국회계학원에 위탁 교육을 실시하고 계산서죠? 80만 원짜리를 받았습니다. 수취했다 이 말이죠. 대금은 전액 현금 지급했습니다. 이럴 때는 현금 분개하면은 출금 전표로 작성이 됩니다. 자, 계산서를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전자계산서나 계산서나 다 계산서는 마찬가지죠. 그래서 53번이다. 계산서 수취한 거래 53번입니다. 자, 11월 14일 날짜 바꾸시고요. 유형이 계산서 매입이니까 53. 분명에다가는 뭐라고 할까요? 위탁교육이라고 할까요? 위탁교육비 공급가액에다가 80만 원 면세기 때문에 부가세가 없죠. 거래처는 한국회계학원. 전자세금란은 전자계산서라면 1번 해줍니다. 전자계산서 맞죠? 1번. 자, 분계는 현금으로 지급했다. 그럼 여기 밑에 보시면 현금 분계 1번이 있잖아요. 여기다 1번 입력하십니다. 그러면 출금 전표로 작성이 됐습니다.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이래요. 우리가 지금 교육비를 지출했는데 상품을 산 걸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상품을 교육훈련비로 바꿔줍니다. 교육으로 검색해 보세요. 교육훈련비 해가지고 825번으로 회계부서 직원이니까 825. 그러면 도대체 500번 때는 언제 쓰느냐? 생산부 직원들인데 여러분 FAT 1급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안 내요. 도소매업을 하는 법인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 생산부 코드를 쓸 일은 없습니다. 이렇게 53번 면세 매입 계산서 수취권은 53번이다. 다음에 11월 15일 거에 보겠습니다. 해피농원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로 보낼 화분을 구입하고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이것도 현금 분개하면 되겠네요. 근데 이런 문제에서 말이죠. 이런 문제에서 사람들이 많이 틀려요. 왜 틀리느냐?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서를 받는 것은 53번으로 해야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우리 머릿속에는 뭐가 남아있냐면 거래처에 선물을 했네? 접대비인데? 예, 접대비 맞습니다. 근데 접대비니까 불공이지 하고 54번으로 덜컹 입력을 하기 시작해요. 불공이라는 것은 세금이 있어야 불공이죠. 이건 세금이 없는 면세입니다. 그러니까 불공이라는 선택을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접대비라고 해서 다 불공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만약에 농원에서 지금 이게 화분을 산 게 아니라 저기 마트에서 액자를 샀다면은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면 액자를 사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은 선물용으로 샀어요. 그건 54번이에요. 왜냐면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세금 있는 건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세금도 없는데 54번 이거 처리하면 그 실수한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시험 보실 때 세금자 없는 계산서를 받았다, 즉 수취했다 하면은 무조건 53번으로 하면 맞아요. 계산서 수취했다. 그 거래는 53번으로 입력한다. 자, 입력합시다. 11월 15일로 바꾸시고 계산서 받았으니까 53번. 품명에는 화분. 공급가에게는 10만원. 거래처는 해피농원. 전자계산서란 말이죠. 그러면 1번 전자입력. 현금으로 지급했죠. 1번 현금 분계. 그러면 출금전표. 대변의 현금, 차변의 상품이라고 되어 있네요. 화분인데 상품이 아니라 접대비입니다. 개정 과목을 이 화분을 거래처에 선물하려고 샀기 때문에 813번 코드 써야 돼. 거래처가 매출거래처죠. 예, 매출거래처는 813번입니다. 매입거래처에 선물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입이라는 것은 제조회사의 경우는 매입거래처도 접대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질의 원재료를 구입하려면 원재료 판매상들을 이렇게 접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건 제조원가예요. 매입거래처 접대비는 제조원가. 도소매업에서는 매입거래처 접대라는 건 아예 없을 거예요. 다 매출거래처니까 813번.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도규 갤러리에서 16일 날이에요. 도규 갤러리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 예, 또 이게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동양화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접대비 처리합니다. 개정 과목은 종이 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계산서죠, 계산서. 네, 대금은 일주일 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미지급금이죠. 일주일에 지급하기로 했으면 미지급금. 그리고 이것도 계산서니까 53번. 계산서를 받았다 53번. 계산서를 발급했다 13번. 자, 그러면 11월 16일로 바꾸시고요. 날짜 16일. 계산서를 받았다 53번. 자, 품명에는 동양화. 수량단가 지나가시고 공급가에게는 10만원. 30만원이네. 거래처는 도규. 전자세금이 아니죠. 이건 종이죠. 그냥 계산서 또는 종이 계산서일 때는 비워둬야 돼요. 전자 하면 안 돼요. 1번 하면 안 돼요. 비워둬야 됩니다. 전자자가 들어간 것만 전자 1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할 때도 비워둬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에 전자 발행 이렇게 나타나니까. 우리가 1번 넣어주는 것은 전자 입력이죠. 전자 입력과 전자 발행은 달라요. 전자 발행이라는 것은 이 시스템에서 직접 발행했다는 뜻이고, 여기서 발행했으니까 여기서 취소할 수도 있고 여기서 수정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전자 발행이고, 전자 입력이라 하는 것은 전자 세금 계산서이니까 우리가 여기다 입력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직접 발행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매입은 어때요? 매입은 전부 우리가 발행하는 게 아니죠. 다 전자 세금 계산서는 다 전자 입력이에요. 매입은. 다만 매출은
매출은 이 더 좋은 시스템에서 발행한 것도 많이 있겠죠. 그거는 비워놨다가 발행하면 저기에 전자 발행하고 나타나는 거고, 아니면 이 더 좋은 시스템에서는 그냥 회계 처리만 하고 세금계산서 발행은 국세청 홈택스에서 한다. 그러면 세금계산서는 다른 시스템에서 발행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 회계 처리해야 되니까, 회계장부에 입력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입력할 때는 다른 데서 발행을 했으니까 전자 세금에다가 전자 입력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국세청에서 그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까지 국세청에서 할 수는 없죠. 예. 그래서 여기다 입력해가지고 여기에서 전자신고가 일어나야 되니까 국세청 자료를 전부 받아가지고 여기서 매입 매출 전표를 여기다 입력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실무용 프로그램에서는 국세청의 그 매출 매입에 관한 자료를 쭉 불러다가 여기서 처리해주는 자동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여러분이 실무할 때 그건 좀 익히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렇게 교육용이나 또 시험 보는 용도에서는 국세청하고 직접 연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부 수동으로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분계가 어떻게 되느냐? 일주일 후에 주기로 했으니까 혼합으로 분계해야죠. 그래서 상품을 접대비로 또 바꾸시고 813번으로 바꾸고, 밑으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 30만 원. 탭키 눌러서 거래처는 도교 갤러리 그대로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계산서인데 불공으로 입력하는 그런 오류가 없기를 바라고요. 계산서는 54번이 아니에요. 53번입니다. 자, 이제 7번째 매입세액 불공제 세금계산서 건이 나왔어요. 이게 54번이에요.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는데 공제 받을 수 없는 세금이더라. 그게 54번 매입 불공 또는 불공 매입이라고 그러죠. 불공 매입. 자, 어떤 건들이 있는지 한번 연습해 볼게요. 11월 17일 날 보시면은 진로마트에서 매출거래처에 선물할 선물 세트를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받았단 말이에요. 받았다. 대금은 전액 외상으로 했다. 그렇다고 이거 외상분계하면 안 돼요. 왜냐? 상품이 아니에요. 재고자산이 아니니까 외상분계를 안 하고 혼합분계해가지고 이것도 미지급금 처리해야 되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바로 유형입니다. 유형이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세액이 5만 원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내용은, 이 선물 세트는 직원들에게 선물할 것 같으면 복리후생비니까 51번 과세 매입으로 해서 매입세액 공제를 받으면 되는데, 매출거래처에다 선물할 거니까 이게 접대비란 말이죠.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어요. 공제받을 수 없는 매입세액을 세금계산서를 받았을 때는 54번 유형이라는 거, 알고 있죠? 자, 입력합시다. 11월 17일로 날짜 바꾸시고 유형은 54번. 그러면 이제 54번을 선택하면은 왜 불공이라고 처리할 거냐? 사유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접대비 관련된다. 9번 여기 클릭해 주시고 선택. 그래야 부속서류가, 이 불공제에 관련된 부속서류가 또 있어요. 거기에 사유별로 딱 집계가 돼요. 품명에는 선물세트, 공급가액에는 50만 원이네요.
거래처는 진로마트. 전자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번이고요. 대금은 전액 외상했어요. 혼합으로 합니다. 상품이 아니니까. 그래서 상품이 아니니까 상품을 접대비로 바꾸고요. 접대 목적의 선물 세트니까 813번 접대비.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서 대변은 미지급금이에요. 55만 원. 탭키. 미지급금의 거래처는 진로마트. 그대로 두시면 돼요.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18일 거 보겠습니다. 삼성자동차 주식회사에서 관리부 업무용으로 사용할 승용차 2000cc짜리 5인승을 구입하고, 여기 이제 몇 인승 이것도 중요해요. 만약에 9인승이다 라고 하게 되면 이건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몇 인승까지 공제 못 받느냐? 8인승까지. 예. 2000cc, 3000cc라 하더라도 8인승 하면은 공제 못 받아요. 9인승부터는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5인승이니까 이거는 공제 못 받는 승용차에 해당이 됩니다. cc도 1000cc를 초과했죠. 구입하고 전자세금계산서 3천만 원에 세액 300만 원을 발급받았습니다. 대금은 전액 12개월 할부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자, 자동차 회사에서 현금으로 사지 않고 12달로 나누는 할부입니다. 할부금은 미지급금이에요. 미지급금. 할부금은 미지급금. 그러니까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를 했기 때문에 미지급금인데요. 만약에 금융회사가 중간에 개입을 해가지고 삼성캐피탈로부터 12개월 할부를 했다. 그러면 캐피탈은 돈을 빌려주는 회사예요. 캐피탈에서 돈을 빌려가지고 그 돈으로 차를 사고 우리는 캐피탈에다 돈을 갚는 거죠. 그거는 차입금입니다. 차입금. 12개월 할부로 캐피탈에서 샀다 그러면 단기 차입금. 24개월 할부를 했다 그러면 장기 차입금. 그러니까 은행이나 캐피탈 회사에서 할부를 했다 그러면 차입금으로 회계 처리하시고, 지금 이거는 자동차 회사에서 할부한 겁니다. 미지급금으로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54번 불공입니다. 왜냐하면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못 받는다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가끔 또 비영업용이라 하니까 저 왜 선생님이 왜 그러지? 이거 업무용이라고 했는데 업무용은 영업용이잖아요. 영업용과 업무용은 우리 이 부가가치세법에서는요, 영업용 승용차다 그러면 택시 운송회사의 승용차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승용차를 가지고 영업행위하는 거, 택시죠. 그러니까 택시, 또 택시와 유사한 것들, 자동차 운전학원의 자동차, 이런 것도 운전을 가리킬 때 그 승용차가 굴러가잖아요. 이런 것이 영업용입니다. 그래서 업무용을 영업용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영업용은 운수업과 같은 승용차를 영업용이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에서 업무용으로 승용차를 샀다 그러면 이거 영업용이니까 이거는 매입세 공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비영업용입니다. 업무용이. 자, 그러면은 11월 18일 날 날짜 바꾸시고 불공 54번 불공이고
이번에 불공제 사유는 여기 3번에 있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및 유지에 해당이 됩니다. 선택하시고 품명에는 승용차, 공급가액에는 3천만 원, 거래처는 삼성자동차, 전자세금란은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받았죠? 예, 1번. 분계는 할부로 했죠? 혼합분계 하셔가지고 자, 상품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될까요? 차량운반구 208번 차량운반구, 그리고 내려와서 대변을 미지급금 253번 3,300만원 탭 키쳐서 거래처는 삼성자동차가 되면 됩니다. 자, 왜 부가세가 차량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됐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매입세 공제 받으려면 저 부가세를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매입세 분계를 해야 된단 말이죠.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다른 자산으로 잡아야 되는데 저 매입세 공제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 저 세금을 뭘로 처리하겠어요? 이 차의 취득원가다 이거죠. 그래서 공제 못 받는 경우는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자산에 다 포함이 됩니다. 비용이다 그러면 비용에 다 포함이 돼요. 아까 그 선물 세트, 이것도 선물 세트의 접대비가 55만 원이었어요. 부가세 포함해서 접대비 처리한다는 거예요. 네. 네. 지금 거기 뭐 입력이 안 되시나요? 아, 아니고요. 그렇군요. 네. 자, 11월 18일까지 했죠? 11월 18일까지. 자, 거기에 표시를 해놓으세요. 이제 19일부터 다음 시간에 하자 하고 19일 날에 표시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54번 불공유형이 몇 개 남았는데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